네, 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정보를 준비했습니다. 설 연휴를 마치고 이제 과연 또 어떤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. 코스닥 시장에 있는 상장사들을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하고 있는 이민재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네네. 설 잘 보내셨어요? 네, 뭐 이번에 설 연휴가 좀 길어가지고 네. 다행히도 좀 잘 보낸 것 같습니다. 떡국도 드셨고. 네, 뭐 나이가 먹는다는 의미에서 먹긴 싫었지만 일단 먹긴 했습니다. 네, 네네. 알겠습니다. 뭐 떡국도 잘 먹었고 배부르게 뭐 설 연휴도 보냈고. 네네. 그런데 이번에 다녀온 기업이 인프라웨어라고요. 네네. 언제쯤 다녀오신 거죠? 연휴 전에. 연휴 다녀오신 바로 직전에 다녀왔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연휴 동안에는 사실 조금 그 상장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진 않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설 이후에 차근차근 좀 정보를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월요일날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주 시기 적절한 네네. 정보를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. 우선 오늘 준비한 기업이 인프라웨어이기 때문에 과연 인프라웨어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아마 그 얘기부터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한번 제목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? 네네. 오늘 준비하신 제목이 뭐였죠? 네네. 일단 모바일을 네. 찍고 이제 PC로 상륙한 이제 인프라웨어였던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건데. 폴라리스 오피스. 네네네. 딱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 오피스 프로그램을 그렇죠. 위한 기업이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일단은 그 모바일에 탑재되어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, 네. 뭐 폴라리스라고 하면은 만약에 잘 모르신다고 하신다면, 네. 지금 그 핸드폰을 보면 뭐 핸드폰에 있는 뭐 이메일 같은 거에 뭐 첨부 파일이나 네. 이런 것들을 가끔씩 이렇게 볼 기회가 생길 경우에 어떤 뭐 폴라리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까요 말까요라는 팝업이 뜨거든요. 그래서 모바일 지금 저희가 뭐 쓰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뭐 휴대폰에 있는 주로 이제 그 어떤 워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보면 네. 폴라리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인프라웨어가 사실 이 폴라리스도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인데 네. 특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메일이나 뭐 오피스 프로그램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난 2011년 이후 뭐 삼성전자 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안드로이드 폰,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네. 한 그 2013년 기준으로 한 65% 이상 한 70% 가까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거의 뭐 기기로 보면은 한 8억대 수준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기에서 지금 폴라리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근데 이 보여지고요. 폴라리스 프로그램이 네네. 혹시 안드로이드 쪽에서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지금은 일단 안드로이드 쪽으로 일단 적용이 되는 상품인데 사실 뭐 지금 뭐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이 애플과 또 이제 안드로이드 이쪽이 네. 또 이렇게 양분을 하고 있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아무래도 뭐 조금 굉장히 우위에 점유율은 굉장히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어요. 네네네. 자, 폴라리스. 이 폴라리스가 말로 들어서는 사실 저는 직접 사용을 안 해봤고, 그리고 그 폴라리스를 허용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 창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. 혹시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이게 뭔지? 일단은 그 폴라리스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 흔히 PC를 상상하시면 네. 지금 뭐 저희가 쓰고 있는 워드라든지 네. 뭐 PDF라든지 뭐 그런 파일들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근데 다만 이제 모바일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깔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. 이것을 또 그리고 모바일 상으로도 이 뭐 저희가 예를 들어 뭐 한글과 컴퓨터 뭐 한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래 한글을 깔 때 아래 한글 그 오피스 프로그램 따로 깔고 또 MS 워드를 따로 깔아야 각각 볼 수가 있는 구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네. 모바일에서 만일에 이런 아래 한글과 MS를 다 깔아놓고 쓴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용량적으로 제한이 있겠죠. 맞아요. 그래서 네. 프로그램 하나로 다양한 그 어떤 워드나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 폴라리스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가능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에 지금 적용이 돼서 지금 뭐 이메일이라든지 각종 뭐 문서 관련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폴라리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뭐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. 그 네네. 부분도 계속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8억대 정도 네. 지금 상황이 돼 있고 또 이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점은 관계사들이 좀 있어요. 네. 예를 들면 지금 셀바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모바일 또 게임을 만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지금 뭐 엘리시온 사가나 그리고 이 올해 상반기에는 뭐 1인칭 총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이제 출시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고 또 하나의 기업은 또 디오텍이라는 이제 여기도 상장사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 인식이라든지 뭐 전자 사전 그리고 디지털 잉크
뭐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삼성이나 아니면 LG 등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또 재밌는 점은 이 인프라웨어가 사실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소프트웨어의 어떤 또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셀바스는 또 모바일이나 이런 휴대폰 기기 게임이고 그리고 또 디오텍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모바일이나 아니면 그 태블릿 PC에 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상장사들의 좀 시너지가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회사다라고 저는 일단 봤고요.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것들 간에 같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나오지 않냐.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직접 발로 뛰어서 인프라웨어를 직접 보고 왔다고 하니까 네네. 회사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해요. 회사 분위기가 좋아야 또 실적도 잘 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사실 또 저도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네. 막연한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. 네. 뭐 유명한 뭐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분위기나 뭐 아니면 네. 인테리어나 아니면 전반적인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. 당연히 또 1층부터 어떤 지하 제가 갔을 때부터 어떤 뭐 카페테리아라든지 그 사내 복지라든지 이야. 굉장히 좀 잘 돼 있었고요.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뷰로 보시겠지만 이제 부사장님하고 이제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네. 굉장히 많은 회의실이 있더라고요. 어.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직원들이 또 다양한 미팅을 통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의견 교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좀 됐습니다. 우리가 회의실이 많아진다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사실 네. 또 어떻게 보면 또 회의가 많아진다는 것도 회사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고민이 많다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네. 또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또 소위 말하는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하죠. 다양한 또 창의성이 맞아요. 나와야 되니까 또 그런 면에서 또 회의가 많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뭐 회의실에서 회의를 소집하면은 별로지만 그래도 그렇죠.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회의실을 맡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왜 이렇게 씁쓸하죠? 네, 그래요. 네. 우선 그 인프라웨어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어느 쪽입니까? 일단 네. 뭐 방금 전에도 그 제목으로 네. 얘기를 했다시피 폴라리스라는 게 이제 모바일 기준이잖아요. 근데 이제 모바일을 넘어서 이제 PC로도 네. 이 프로그램을 이제 앞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, 진출을 하겠다.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인프라웨어 쪽에서 네.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. 뭐 예를 들면은 그 지난 2년간 한 시장 조사와 여러 가지 그런 또 뭐 전반적인 뭐 사용자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왔고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고 이제 인프라웨어 쪽에서는 좀 강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2015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바일처럼 네. 기존에 있는 뭐 MS 워드라든지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뭐 PDF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서 형식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나로 그 프로그램을 열 수 있고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근데 또 제가 좀 신기했던 점은 뭐냐면 만일에 각각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자기 기존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인터페이스가 네. 나올 수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워드를 사용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단축키라든지 네. 기존에 자기가 사용하는 굉장히 빠른 어떤 맞아요. 그 문서를 이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런데 또 신기한 점은 이 인프라웨어 어떤 그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 한글을 내가 많이 불러왔다. 네. 그럼 아래 한글 그 프로그램과 굉장히 비슷한 인터페이스로 바뀌고 또 MS 워드를 불러왔다. 그럼 또 MS 야. 워드와 굉장히 비슷한 인터페이스로 바뀌니까 제가 이제 폴라리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이질감이 그렇게 없는 거죠.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신기했고요. 문석의 트랜스포머 같은. 그렇죠. 네, 그러네요.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. 네. 트랜스포머. 네, 그리고 또 그 기존의 뭐 네.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네. 들면은 뭐 그 컴퓨터를 포맷을 한다면 네. 뭐 워드 새로 깔고 맞아요. 아래 한글 네. 새로 깔잖아요. 근데 깔 때 보면 시간이 적게 걸릴 것 같은데 또 꽤나 많이 꽤 오래 걸리고 그 걸려요. 용량도 네. 크고. 음. 근데 이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용량이 원래 기존이 모바일에서 PC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용량 자체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어떤 설치나 이런 데서도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. 이런 것들이 좀 강점으로 뽑았고요. 인프라웨어 쪽에서도 가벼운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는 네. 것에 어떤 좀 주목을 하고 있다. 그리고 또 뭐 파일마다 아까 얘기했듯이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네. 뭐 불편함을 좀 제거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. 이거 관련해서 아까 제가 부사장 인터뷰를 좀 네.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네, 들어보죠. 네,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 2015의 강점은 저희 인프라웨어가 그 모바일 오피스에서 글로벌하게 약 한 8억 대 정도의 그 오피스를 갖다가 공급하면서 전 세계 238개 국가에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미 저희 그 오피스 엔진 자체가 그 글로벌한 문서의 어떤 호환성을 보장한 엔진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약 한 2년 정도 PC 오피스의 어떤 그 개발을 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오피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
글로벌 문서 호환성을 뭐 보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혹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네.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그 전까지 이제 모바일에서 워드라든지 뭐 MS 오피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에는 네네. 폴라리스가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거든요. 네네.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다 깔 수는 없으니까. 근데 PC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MS 워드, 뭐 아리아 한글 이런 거 그렇죠. 다 깔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폴라리스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그렇죠. 사실 뭐 네. 국내 시장만 봐도 MS 워드와 이제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 한글이 네.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PC 시장의 워드 이 문서 작업에 네.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폴라리스 이 측에서도 이 인프라웨어 측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. 네. 그런데 또 괜찮은 점은 뭐냐면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이렇게 특히 MS 워드가 굉장히 한 7, 80%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네. 근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문서라는 게 소중하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잠시 쓰고 버릴 수도 있지만 장기간에 보관할 수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문서를 단순히 그 MS 프로그램이라는 그 포맷에만 맞춰서 저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. 조금은 위험할 수 있지 않냐. 아. 한 어떤 그 중요한 문서의 네. 내용을 그 한 문서 포맷으로만 저장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 네. 조금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그 다양한 오픈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문서 형식이나 아니면은 어떤 조금 자유로운 그러니까 하나의 포맷이 아닌 좀 자유로운 그런 문서 형식으로 네. 저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세계 시장에서 좀 그러한 면이 있어서 폴라리스 인프라웨어 측도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저희 이제 MS나 아니면은 아래 한글 사이에 조금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또 아까도 뭐 호환성 얘기도 했었지만 또 중요한 점은 사실 가격이거든요. 그렇죠. 그 기존 또 오피스 제품에 네. 비교해 봤을 때 한 40%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니 아. 그건 뭐 절반 이하의 가격이니까 네. 사실 뭐 가격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아. 용량적인 면에서 이런 굉장히 좀 저용량, 저가의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전 들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또, 네, 이거 관련해서 사실 또 그 부사장님 인터뷰를 좀 준비를 네. 해봤거든요. 한번 또 네, 들어보시죠. 보죠. 세계의 메이저 PC 오피스는 MS 오피스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뭐 100년 대계의 어떤 그 중요한 문서를 그 MS 특정 벤더 포맷으로 저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 약 한 뭐 10년 전부터 그 오픈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오픈 오피스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오픈 오피스의 문제점은 이게 특정 밴드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보안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제 인프라웨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MS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문서 포맷은 표준 포맷을 준용하면서 보안성까지도 상당 부분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의 어떤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. 그렇구나. 네네. 말하자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수요를 미리 감지를 해서 네네. 그 사업에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그렇습니다. 있을 것 네네. 같네요. 이 부사장의 어떤 성향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도 잃어버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. 한 가지의 뭐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곳에 좀 저장을 해두는 그런 그렇죠. 백업이라고 또. 네, 그렇게 백업을 해두는 성격이 있는데 자, 만약에 이런 그 폴라리스가 글로벌적으로 되게 유용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잃지 않는 그렇죠. 그런 경지까지도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. 자, 그런데 인프라웨어가 이런 사업에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할지 그 문제점이 좀 남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사실 그 가장 올해 그 네. 인프라웨어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유명 기업과 뭐 큰 기업과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그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또 예를 들면 사실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그 워드나 이런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정률화돼 있잖아요. 보고서라든지 이런 형식도 네. 사실 그 뭐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
이곳을 이제 한번 소위 말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아까 부사장님께 여쭤봤던 거긴 하지만 네.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주위에 보면 워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래 한글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네. 그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배우거나 네. 아니면 뭐 군대를 갔을 경우에 뭐 특정 프로그램 사용을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.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능숙능란해지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상 조금 얘기를 진행을 하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뭐 좀 더 이제 지지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는 네. 계기가 될 것이라고 좀 얘기했는데 네, 그렇죠. 부사장님도 지금 그 관련해서 어떤 그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격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. 뭐 또 좀 신기한 점은 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뭐 그 MS 워드, MS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바가 있었는데 네. 그 당시에 그 MS 워드를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이 굉장히 조금 힘들어했던 것이 뭐냐면 네. 뭐 물론 정품을 사용하시는 분도 많긴 하겠지만 대부분 좀 가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. 이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이 MS 쪽이나 아니면 한글과 컴퓨터 쪽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정품 관련해서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이제 대라고 하는 경우도 그쵸. 많고 네. 그리고 정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 이제 매년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, 맞아요.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고 뭐 PC방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치원 뭐 어떤 원장님이라든지 네. 그런 힘듦을 굉장히 이제 토로했던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것들 봤을 때 폴라리스가 굉장히 저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었더니 그 아까 부사장님 얘기로는 최근에 한 서울에 있는 한 230개 유치원에서 신청이 와서 지금 좀 계약을 좀 진행하려고 얘기를 이야.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방과후 교육 네. 회사인 그 지금 에두 파트너스라는 이 코넥스 상장사가 있는데 이곳과 지금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이제 또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진행하겠다.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프로그램이라는 게 자기 손에 익으면 쓰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 한번 익은 것을 그 습관을 또 버리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. 유치원 때부터 습관을 들여놓겠다는 그렇죠. 얘기네요. 기존부터 이제 폴라리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. 야, 멋있네요. 네네. 자, 우선 그 인프라웨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봐야 될 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진짜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. 일단 어떤가요? 실적 네.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까지는 그 누적 매출액이 한 315억 원, 영업이익이 한 25억 원 정도인데요. 네. 전년과 비교하면 사실상 좀 매출이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. 근데 이 인프라웨어 쪽에서는 이제 1분기 매출이 좀 부진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, 3분기에 이제 매출이 좀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뭐 회복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.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제 모바일이나 어떤 전방 산업들이 굉장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네. 매출이 안 좋았다. 하지만 지금 이제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에서 PC 시장으로 가고 있고 이제 뭐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 클라우드 기능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좀 이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좀 매출을 좀 더 다양하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부진을 조금 이렇게 회복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또 아까 뭐 국내 시장을 넘어서 올해는 이제 해외의 어떤 레퍼런스를 까는 개념이라면 이제 내년부터는 해외 시장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실제적으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바탕을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인프라웨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,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이 현장 플러스 시간에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게 뭐 매수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판단을 내려드리는 건 아니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이런 기업이 있고 이런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더라.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들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자,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